네, 정치평론가 박상원, 김철근, 유창선 박사,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의 이병일 상무와 함께 지방선거 결과 계속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게 보면요. 이렇게 출구조사와 이 개표 결과가 조금씩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특히 관심을 끌었었던 이 수도권 지역, 그리고 중원이라고 불리는 충청 지역,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표 차이가 거의 별로 나지 않습니다. 1% 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정도 나고 있거든요. 그 간격이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 선거구에 어느 지역부터 지금 이 개표가 되고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 때 이긴 후보들이 지금 실제 개표 과정에서는 지금 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게 강원도하고 경기지사 후보 그 선거입니다. 특히 이제 그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그 김진표 후보가 출구조사 때는 이기는 걸로 나왔지만 한 2% 정도 이기는 걸로 나왔죠. 그렇지만 네. 지금 현재 한 3% 지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 북부하고 남부에 그 표심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경기 북쪽이 좀 주로 많이 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남쪽에 그 대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남, 수원, 안산, 부천 뭐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역이 개표 속도가 좀 빨라지면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금 출구조사 때는 최문순 후보가 이겼어요. 예. 이겼었는데 지금 실제 개표 상황에서는 그 최흥집 후보인가요? 새누리당 후보가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 또한 좀 더 시간을 두고 네. 지켜봐야 된다. 영서와 영동의 표심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어느 쪽이 먼저 지금 그 개표가 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좀 소개가 잘못됐는데 허성우 박사님,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이제 이 개표 방송을 보면서 일단 출구조사하고 지금 실제로 나타난 표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데 오늘 지금 워낙 지금 경기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워낙 초접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최원순 현 지사하고 그 최홍집 그 후보하고 맞붙었을 적에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네. 일단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영주 후보가 막판에 굉장히 많이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현 지사가 그것을 좀 추격을 동인을 좀 끊을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구사를 못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최영집 후보가 그 차고 올라가는 그 상승 속도를 좀 끊어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내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갔고 그리고 또 새정치연합 중앙당 차원에서 상당히 그 어떤 전체적으로 이게 세월호라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대형 참사 앞에서 이것을 좀 굉장히 그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당 전략 이런 것들을 한 10일 선거 10일 정도 놔두고 뭔가를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미스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런 그 오차 범위 상당히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추격을 당해서 만약에 지게 되면 굉장히 아픈 상황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자, 유창선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원도 지역이 사실은 이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야당 후보들이 계속 당선이 됐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 성향 그 지지표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문순 후보는 또 이제 기반이 상당히 좀 탄탄했다. 네. 그렇게 이제 줄곧 평가를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개표 시작 초반부에는 상당히 좀 뒤지는 거로 나와가지고 예상 밖의 이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강원하고 경기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개표 상황에 비하면은 지금 격차도 상당히 이제 좀 좁혀진 상황이고 앞으로 그 개표 하는 그 지역에 따라서 추이가 좀 변화될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여야 간의 그 승패도 유동적인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9대8 아닙니까? 새누리가 지금 9고 새정치연합이 지금 이제 8인 상황인데 바로 이 경기하고 강원 지역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9대8이 될 수도 있고 또 8대9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유동성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도 격차가 많이 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시종 지사가 후보가 네. 계속 지금 이제 뭐 선두를 뭐 달리고 있고 뭐 그래서 뭐 격차는 거기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좁은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만은 그래서 뭐 한 곳 두세 곳 정도가 여전히 네. 그 최종 결과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체 승패가 어떻게 될지 이번 지방선거에 이것도 좀 끝까지 가봐야 하는 예. 정말 아주 그 초접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병현 장군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개표가 뭐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우위를 지금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여론조사상으로도 거의 15% 이상 앞서던 지역이었고요. 그다음에 1일부터 3일까지 그 출구조사 전에 그 예측조사를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줄곧 우세를 하고 있었고요. 네. 출구조사 결과도 그렇고 개표도 사실은 지역적인 기반의 차이가, 그러니까 동서, 그 강원 같은 경우 영서, 영동 간에 뭐 차이가 있다던가,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한서 이북 쪽이랑 뭐 차이가 있다던가 이런 차이가 심하면 모르겠지만 그 차이가 심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서울 지역에서 네. 10%의 개표면 네. 네. 잠깐만요. 지금 그 상당한 폭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박원순 후보 거의 뭐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 서울 종로에 마련된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박원순 후보의 선거 사무실입니다. 자, 이 승리를 지금 자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박원순 후보가 많은 사람들과 지금 악수를 나눴고요. 서울 종로 5가에 마련된 선거 캠프입니다. 부인 강난희 씨도 옆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지지자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해달라는 뜻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마련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메고 다니셨던 배낭 우리 시장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도 도보로 걸어서 시민들을 만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운동화 시장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상대 후보 측의 음해성 네거티브로 마음고생이 누구보다도 심했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께 꽃을 선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언론을 위해서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이쪽 오른쪽도 봐주십시오. 자, 오른쪽도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층에도 우리 많은 분들께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층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당선 소감과 함께 이후 시정운영 계획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단상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서울은 4년도 시민이 시장입니다. 함께 고생하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이 순간 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을 생각합니다. 저의 당선은 세월호의 슬픔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던 시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모두의 승리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낡은 것과의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정몽준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박원순의 이기는 여전히 통합의 시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를 지지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반대하신 분들과도 당연히 함께 할 것입니다. 서울 시민 모두의 시장으로 일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의 손을 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시민이 원하는 그런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반목과 갈등, 분열과 대립 같은 낡은 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소통과 공감, 화합과 통합을 중심으로 시민 행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거 기간 시민 여러분께 들었던 많은 말씀, 제가 시민 여러분께 드렸던 많은 약속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 시정에 반영하도록 꼼꼼하고 깐깐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 정치가 나의 어려움을 걱정해 준다는 믿음, 앞으로의 서울시정 4년을 통해 그 믿음을 심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한 표 한 표에 담긴 그 무거운 명령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오로지 시민만 생각하며 언제나 시민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박원순 후보의 선거 캠프에 차려진 기자회견장에서 박원순 후보의 소감 들으셨습니다. 네, 이 박원순 후보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유권자의 낡은 것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한다. 앞으로 이 통합 시정을 계속 펼쳐나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평론가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시장 선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 물론 이제 그 선거 전에도 여론조사를 통해 갖고 추이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그 개표 결과를 보더라도 좀 너무 좀 싱겁게 끝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서울시가 그 지방선거의 꽃이 있잖아요. 네. 선거에 꽃인데 그 꽃에 비해서 그 쟁점이라든지 뭐 이슈 파이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었어요. 아까 뭐 우리 다른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깻잎, 예. 뭐 급식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그 후보자의 배우자가 뭐 왜 선거운동에 안 나오느냐 뭐 이런 수준의 얘기로 그쳤어요. 그래서 그 생활 밀착형 정치를 했던 박원순 그 현 시장에 대해서 도전자인 정몽준 후보가 그 파이팅이 좀 약했다 이런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세월호 참사 전국에서 가족들이 상당한 그 표를 잃었다 이런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장, 결국은 단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 폭조차도 실제로 많이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거의 끝나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에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패하게 되면은 앞으로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좀 위축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대권의 꿈은 사실상 뭐 접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그 정몽준 후보가 사실은 좀 마지막 그 여러 가지 그 반전의 승부수들을 던졌거든요. 사실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쉬웠던 게 이 정책 경쟁이 거의 뭐 실종되다시피 하고 막판에는 뭐 아주 그 철저한 이제 네거티브 전이라든가 심지어 또 이 색깔 공세 이런 것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한 정몽준 후보가 막판에 이거를 반전시키기 위한 승부수로 이제 그거를 이제 벌렸던 거였었죠. 네거티브 전략 이거를 했는데 그 박원순 이제 후보의 뭐 부인이 왜 안 나타나느냐, 네. 좀 이제 뜬금없는 그런 이제 문제까지 나오고 이 여러 가지 캠프에서 좀 마음이 있었는데. 급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막판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추격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잘 안 좁혀지니까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결국은 이제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거기에 매달렸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 유권자들의 표심에 뭐 거의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몽주 후보 그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 행보 생각할 때 오히려 상당히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번에 또 이제 스스로 자초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이제 정몽준 후보를 보면서 정몽준 후보는 사실 과거에 여러 가지 대선 후보도 나왔고 했는데 완주한 것은 아마 제가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완주는 처음일 겁니다. 완주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완주를 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사퇴를 몇 번 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끝까지 이번에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경선을 통과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실패의 원인은 물론 뭐 세월호 참사라는 이런 큰 대형 악재도 있지만은 본인이 중요한 가장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장점이 결국은 상대한테는 그게 이제 약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덮는 쪽에만 급급해왔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그 대기업을 경영하면서 갖고 있는 기업 경영 논리를 그대로 서울시정에다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들이 그러니까 가장 그 소위 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예. 굉장히 그 서울 시민들을 자극하는 그런 좀 감표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좀 아쉬움이 있다. 예. 네.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선 의원이고 이 여당 인사 중에서도 이 차선 그 대권 주자로서 가장 뭐 인지도도 높고 지지도도 높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추후에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뭐 새누리당 내에서 뭐 당내 경선이 있게 되면은 뭐 출마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대선 주자로서도 상당히 좀 입지가 좁아지는 셈인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유창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고행의 길이 예정돼 있다고 봐야죠. 뭐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지만 서울시장 본선에 나와서 어느 정도 표차로 패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거 과정에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부터 어떤 그 정치적 행동을 할 것인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까지 그 정몽준 후보가 2번 정도 대선 경선에 나갔던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상황에서 적파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이병희 상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대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YTN에서 그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2차례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좀 첫 번째 조사 때는 반기문 총장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었고 그때 정몽준 후보가 1위를 했었습니다. 전체에서 1위를 했고요. 물론 네. 새누리당 내부 주자 중에서도 당연하게 1위를 했었고요. 근데 그 중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두 번째 조사에서는 전체에서 그 4위로 내려갔고요. 반기문 총장을 이제 대권 후보로 가정을 했을 때, 그다음에 당내 그 경선으로 봤을 때도 뭐 반기문 후보랑 총장이랑 차이가 엄청 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요번 그때는 그 정몽준 후보 자제 발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정몽준 후보의 현재의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새누리당 다른 후보들하고의 좀 이제 차이도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눈물 담화를 한 직후에 일단 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이제 좀 회복의 추세를 단기적으로 좀 보였었고 다른 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제 회복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몽준 후보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이제 문제 발언, 뭐 미개한 국민 발언 이것이 준 그 문제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게 정몽준 후보의 그 이미지와 이제 더 씌워지면서 더군다나 네거티브 그 공격이 뭐 별다른 그 효과 없이 그렇게 이제 마감이 됐다는 거 이거는 다른 또 이 새누리당 다른 후보들이 겪었던 상황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일단 정몽준 후보 그 개인 정치인 개인으로서 이번 과정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좀 얻은 부담을 뭐 두고두고 안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저도 뭐 그런 같은 영향선상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정몽준 후보가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의 피해이기 때문에 예. 일단 당장은 아마 당내에서 기반이 굉장히 약화되는 건 사실일 겁니다. 또 서울시장이 갖는 이 의미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장에 도전해서 이번에 이겼다면 바로 대선 후보로 올라갈 수 있죠. 가장 근접하게. 그러나 이번에 반대로 또 생각하면 서울시장 후보에 나섰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또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폐암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당내 문제도 당내 문제고 또 앞으로도 본인이 뭐 물론 뭐 의사가 결정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앞으로 대선에 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마 본인도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이 많을 거로 그래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지금 개표가 진행되면서 판세가 조금씩 또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최문순 후보가 다시 미세하게 근소한 차이로 새누리당 최영집 후보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전까지는 그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좀 더 앞서가는 쪽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새누리가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 그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예, 이게 네. 9대 8이 뭐 8대 9가 되고 이게 참 예,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건데 네. 이게 하나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주는 그 정치적 의미는 지금 대단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그거에 따라서 여와 야의 사이에 이번 6.4 지방선거에 대한 이제 승패가 갈리는 거고 그 승패가 갈리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의 흐름이 크게 또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단히 좀 이제 그 중요한 그런 어떤 마지막 지금 승부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자체가 이 정치권 그리고 이제 공직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세월호 참사 전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여권이 좀 불리한 상황 아니었냐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개표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팽팽하게 네. 초박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선거 그 초입에 그 세월호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전에는요, 사실 여권의 일방적 그 주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 굉장히 높았고요. 50% 후반대, 60% 초반 정도였고요. 새누리당의 당 지지도가 40% 초반에 있는 견고한 상황이었고, 야권은 대선 패배의 후폭풍으로 선거 자체를 치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면 그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이런 선거 분위기였는데 세월호 참사가 생기고 그 참사 전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그 세월호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대처 능력, 책임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정부를 믿고 계속 갈 수 있느냐, 이 정부에 대한 심판과 견제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야권에 상당히 힘이 실리는 그래서 선거가 지금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과연 수문표가 어디에 있느냐 예. 이걸 봤을 때 세월호 참사 전국에서는 결국 보수층이 그 마음 놓고 지지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20표는 결과적으로 여권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출구조사 이전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야권에 상당히 많이 유리한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구조사를 보니까 7군데가 접점으로 나타났다는 것에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번에 20표는 여권에 있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네. 네.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제한돼서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개표 방송은 잠시 뒤에 이제 계속되고요. 지금 그 접전이 계속되기 때문에 새벽 적어도 한 3시 정도까지는 봐야지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YTN과 함께 개표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